요즘 들어서 뭐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 짜증난다라는 말로 그 부정적인 감정을 퉁쳐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짜증난다라는 감정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부적인 감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슬퍼, 혹은 억울해, 혹은 뭔가 분노가 치밀었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슬프면 다독여줘야 되고, 억울하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분노가 생겼으면 뭐 사과를 하든지 그런 상황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냥 짜증난다라는 말로 퉁쳐버리기 시작하면 정말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기분 나쁜 감정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감정을 세분화해서 보는 거를 저는 감정 입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니터도 해상도가 떨어지면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자기 감정의 어떤 해상도가 어떤지를 스스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엿듣는 시간, 커리어데이 팟캐스트. 저는 자기계발 불변의 법칙 저자이자 커리어데이 팟캐스트 진행자 김현두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우리 전국의 직장인, 그 중에서도 신입사원 분들의 멘토이자 기업의 조직 문화의 최전선에서 싸우셨던 이철원 작가님입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커리어데이 팟캐스트 구독자분들에게 저는 작가님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직장인분들, 그 중에서도 신입분들이라면 이 작가님의 말씀에 주목해 주셔라. 그러면 커리어가 펼 것이다. 네. 작가님께서는 혹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저를 요즘 들어서 소개하는 멘트가 있긴 있는데요. 네. 조직과 사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글과 강연이라는 하드웨어에 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멋진 일을 네. 지금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럼 신입사원분들을 정말 좀 많이 봐오셨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신입사원분들과 특히 뭐 MZ세대라고 불리우는 요즘 신입사원분들의 좀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 좀 명확합니다. 요즘에 그 MZ나 뭐 알파나 이런 신입 세대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면 자기밖에 모른다, 팀으로 일할 줄 모른다, 그리고 뭐 자기 의견을 잘 내세운다, 이런 식의 어떤 제목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X세대인데요. 20년 전에 신문기사나 뭐 방송 기사를 찾아보면 네. 거의 똑같은 그 제목의 보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특징이 아니라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흔히 갖는 어떤 일반적인 본질적인 특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고대 바빌로니아 이 문서에도 보면 요즘 애들 참 버릇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 어떤 특별한 세대의 특징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이대의 그 세대들이 흔히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질이 있는데, 요즘 세대가 그것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디바이스, 툴, 이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요즘 세대들이 좀 더 자신의 의견도 잘 표현하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20대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의견을 표출하고 싶은 어떤 방법이 없어. 툴이 별로 부족해. 그래서 그것을 참고 눌렀던 것 뿐이지, 요즘처럼 SNS가 뭐 발달돼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이 많다면 저도 아마 그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신입사원들을 봤을 때도 이들이 뭔가 특별한 자기만의 특질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나이 때는 그렇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신입사원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 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책 제목이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이제 막 시작하는 새파란 우리 신입들에게라는 네. 책입니다. 혹시 제목에 좀 담겨있는 작가님만의 좀 진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격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사실 이 책을 썼는데, 20년 전에 신입이었을 당시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20년 전에 나에게로 돌아갔을 때 어떤 얘기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세 가지 직으로 모아보자. 그냥 괜찮다, 직격해라. 너의 자신을 잃지 말고 직격해. 그래도 괜찮다. 직격 안에는 뭐가 담겼느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 직격, 방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책을 정말 유익하고 재밌게 읽어봤는데 크게 이제 고들직, 네. 그다음에 함께 일하는 짤직,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직무직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작가님께서 혹시 먼저 좀 소개하고 싶은 직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당연히 첫 번째 직인 고들직이에요. 네.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게 사실 저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 세상의 중심은 자기잖아요. 자기 자신이 똑바로 서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세우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모든 뭐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인지할 때 마치 그 옷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처럼 나머지 일이나 자기의 어떤 커리어나 이런 부분들도 술술 잘 풀려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고들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 책에서도 첫 번째 메시지로 고들직을 제가 내세워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요즘 뭐 MBTI 이런 것들이 계속 유행을 하면서 조금 젊은 분들, 그 중에서도 이제 나를 좀 알아가려는 분들이 점점 더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들직이라는 키워드가 좀 그거와 또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철원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를 먼저 좀 세우고 나를 알아가는 방법,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좀 가장 추천하고 싶으신 거나 소개하고 싶으신 좀 방법이 있을까요? MBTI 말씀 잘하셨는데, MBTI 유행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어떤 성격이나 뭐 기질 같은 것들을 알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겼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아는 것, 셀프 어웨어니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좀 무뎌지고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제대로 아는 데 있어서 자기의 감정을 먼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뭐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 특히 뭐 초등학생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짜증난다라는 말로 그 부정적인 감정을 퉁쳐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왜냐하면 짜증난다라는 감정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감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슬퍼, 혹은 억울해, 혹은 뭔가 분노가 치밀었어. 근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퉁쳐서 짜증난다라는 말로 표현해버리기 시작하면 나의 진짜 감정이 뭔지를 모르게 된 상태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상대방도 저 사람의 감정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슬프면 다독여줘야 되고, 억울하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분노가 생겼으면 뭐 사과를 하든지 그런 상황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냥 짜증난다라는 말로 부정적인 감정을 퉁쳐버리기 시작하면 정말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기분 나쁜 감정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감정의 무드미터라고 하는 어떤 그 표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지금 현재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이름을 붙여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나를 아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정말 나를 안다? 뭐 나의 꿈을 알아야 되나, 뭐 가치관을 알아야 되나, 정말 아니면 나의 과거를 알아야 되나, 정말 나를 안다라는 게 참 추상적인데, 작가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일단 나의 감정, 나의 감정이 뭐 짜증난다가 그 안에서 뭐 슬픈 건지 뭐 불안한 건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좀 나한테 터치를 해줌으로써 그게 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공감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능력을 좀 키울 수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아까 감정을 세분화해서 보는 거를 저는 감정 입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모니터도 이 해상도가 달라지면 뭐 세부적으로 아주 화사하고 디테일하게 보였다가 해상도가 떨어지면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감정의 어떤 해상도가 어떤지를 스스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내 감정의 해상도가 뭐 4K나 8K처럼 완전히 뭐 세세하게 구분해서 이름 붙일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자신에 대한 어떤 내부의 어떤 상태, 감정,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하루에 한 5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자신의 감정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시간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5분만 10분만 내면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신입사원이라면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는 그런 시간 동안 차 한 잔을 갖다 놓고 눈을 감고 5분 정도 내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름을 자꾸 붙여보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재 기분 상태는 어떤지. 전철을 타고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고 부대끼고 그래서 너무 지금 힘들어. 정서적으로 힘들어. 이 감정에 어떤 일을 붙여볼까? 그걸 매일매일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에 대한 내면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자신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타인의 감정도 그렇게 볼 수 있게 될 거다. 네.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되면 되게 좋겠네요. 그럼요. 루틴이 돼야죠. 네. 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신입사원 분들께서 가장 좀 두려워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게 열심히 정말 취업 준비해가지고 취업도 성공을 한 거죠. 가족도 너무 좋아할 거고 막 자랑도 할 거고 할 텐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 뭔가 내가 무능력한 것 같고 뭔가 나도 대리님, 과장님처럼 멋있게 일도 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도 탁탁 처리하고 싶은데 막상 지금 내가 하는 건 복사기에서 복사만 한다던가 청소만 한다던가 하는 그런 조금 무능력감이 좀 오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기를 좀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작가님만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묵은 별빛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묵은 별빛?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빛은 네. 수억 년 전에 쏘아보낸 빛이 지금 지구에 닿아서 우리가 보는 그 별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빛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수억 년에 걸친 거리를 걸어왔던 것처럼 이제 신입은 내 빛을 막 뿜어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뿜어낸 이 빛이 누군가에 도달하기까지는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능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너무나 당연한 거다. 네. 뭐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있지만 지금은 시작점일 뿐인 거다. 회사에 들어와서 이 분야에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들과 비교해서 당연히 무능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그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여기에서 이제 막 시작한 출발한 별빛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면 당연히 앞으로 남은 건 5밖에 없어요. 배우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배우면서 자신의 빛을 계속 발산시키는 거예요. 꾸준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닿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그런 어떤 뭐 실망감에 쌓일 필요는 없다. 전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처지는 사람도 지금 시작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빛을 다 같이 발산하는 것뿐이다. 어느 누군가에게 내 빛이 도달하려면 그 물리적인 시간을 반드시 거쳐서 나의 빛을 쌓아가야 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뭐든지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받아들여지듯이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묵은 별빛이라는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신입사원분들이 꼭 자신의 커리어를 좀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쌓아 나가셨으면 하는 진심이 방금 좀 닿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실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함께 하는 거다 보니까 짤직이라는 이 직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작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싶으실까요? 짤지기라는 그 한자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 직물이라고 하잖아요. 직물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 하나의 선이 이렇게 짜여서 하나의 어떤 그 비단이든 뭐 어떤 섬유든 만들어지는데 선 하나가 좋고 굉장히 탄탄하고 튼튼한 실이라고 해서 직물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여러 개의 실이 겹치고 겹쳐서 결국 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직물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흔히 보면 굉장히 뭐 뛰어난 사람, 하나 스펙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회사를 혼자서 이끌어갈 거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결국 회사라는 어떤 조직은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형태의 어떤 집단이고 그 집단은 반드시 굉장히 건강하고 능력 있고 이런 개개인이 모여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성과도 나고 또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유독 튀거나 어느 한 사람이 또 유독 모든 어떤 권리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조직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가 없고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 하더라도 서로 묶여서 얽혀서 더불어 사는 일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을 저는 이제 짤직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로 표현을 한 거죠. 이 신입사원 그리고 모든 뭐 직장인분들이 퇴사 사유가 됐든 지금 하는 일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좀 그런 사유들을 좀 들어보면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 관계 문제죠. 이게 네.
상사가 너무 힘들다, 아니면 아랫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동료 때문에 지금 뭐 미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작가님께서 또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갈등이 있었지만 좀 이렇게 풀어나갔던 좀 그러한 사례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회사를 지금 나온 지가 한 6년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없고, 제가 본 그 미생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아시죠? 뭐 네, 너무나 대단히 유명한 유명한 그 드라마이기도 하고, 네. 그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지만 웹툰에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오상식 차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영업 3팀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팀에서 재무팀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장끼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무부장이 워낙 깐깐한 분이라서 이 영업팀 부장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안 맞지 않는다. 업체를 다시 찾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퇴짜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돌아와서 오상식 차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서 설득을 좀 해봐. 근데 이 오상식 차장이 먼저 미팅을 잡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전화를 겁니다. 그 팀 자기 동기나 자기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장님 요즘 상황이 어때? 물어봅니다. 뭐 다른 팀과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영업사팀의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정보를 이제 듣고 가는 거죠. 네. 이제 재무팀 부장님이 좋아하시는 커피를 사들고 갑니다. 그래서 자리에 딱 놓아둬요. 근데 재무팀 부장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벌써 얘기를 많이 했고 들어줄 생각이 별로 없다는 투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오상식 차장이 사온 커피를 쓱 밀어둡니다. 그래서 오상식 차장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자신의 본론을 꺼내지 않고 요즘 어떠신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재무부장은 자신의 그 속마음을 막 털어놓죠. 이래서 좀 부당하고 이래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는 너무나 좀 신경 쓰이고 이런 이야기를 막 털어놓습니다. 오상식 차장은 그냥 들어줍니다. 맞장구도 쳐주고 야 그러면 안 될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참 말을 하던 이 재무부장님이 이 쓱 쳐다보는 거예요. 커피를 밀어뒀던 커피를. 그래서 싹 가지고 와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때 향이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업팀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오상식 차장이 자신의 본론을 얘기하지 않고요. 들어보니 재무부장님의 입장 이해가 됩니다. 저희 안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부장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 영업 3팀이 내밀었던 그 보고서를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눈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상황은 종료가 돼요. 좋은 방향으로.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갈등 상황이 해결이 됐을까? 결국 내 의견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파악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경청을 실제로 실천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보이지 않았던 상대방의 제안이 보이고 마음을 열고 결국 합의에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결등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 간에 생기는 문제인데 네. 나의 의견을 내세우고 나의 그 입장을 나를 내세우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마음을 열게 했더니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 저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결국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 흔히 말하길 뭐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종합예술이라고 하지만 네. 제 생각에 이 직장 생활도 종합예술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작가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봤을 때 처음에는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신입사원 시절에 처음부터 느끼지 못하셨던 걸로 인식이 되는데요. 혹시 이 짤즉 이 메시지에서 20여 년 전에 이철원 작가님한테 뭔가 한마디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에 와서야 제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결국 팀으로 일을 해야 되고 나 혼자만 잘하고 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이기주의라는 것이 이로울 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이로 바꾸자. 써이로 바꾸는 겁니다. 이기주의긴 이기주의지만 써이로 바꾸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기주의. 그러니까 뭐 어떤 성과든 어떤 실패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꾸면 나를 좀 겸손하게도 바꿀 수 있고 또 나를 드러나야 할 때 드러나지 않고 또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그게 뻔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 엄청난 진리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20년 전에 그 신입사원이었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이기주의 좋아. 그런데 이로울리 아니고 써이로 바꿔서 이기주의 해.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좀 개인이 중심을 잡고 고들칙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제 함께 일하는 짤칙,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직무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와닿았던 표현이 회사원은 직업이 아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표현에 담긴 작가님의 어떤 의도나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이게 참 위험한 말이죠. 회사원이 우리나라에 지금 2천만 명이 넘을 텐데, 직장인들이. 근데 회사원을 저도 한 17년을 하고 이제 나와서 자연인으로 있어 보니까 명함이 주는 위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명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회사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내 이름을 먼저 밝히지 않고도 아 이런 분이군요 라고 상대방이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예요. 그런데 어떤 적이 없이 나와서 내 이름만으로 시장에 서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설명해주고 있던 이 뒷배경, S그룹의 무슨 차장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배경이 됐는지를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그 개발 노력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어떤 뭐 마케팅이나 기획이나 회사에서도 어떤 특별한 직무가 있을 텐데 그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에서, 이 조직에서 통용될 정도의 전문성만 가지고 10년, 20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원으로서 익숙해지는 거죠. 나는 회사원이고 어느 회사의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나는 마케터입니다 혹은 기획자입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케터로서, 기획자로서 혹은 HR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완전 차단돼 버린다.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전문성으로 충분히 자신도 뭐 평가도 받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세이프티 존에서 안주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예리함이나 어떤 터프함, 그 다음에 야생성 같은 것들이 완전히 죽은 상태로 회사원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앞으로 점점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퇴 시기는 점점 더 앞당겨지고 그렇죠. 있고 네.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날은 이제 너무 더 길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사 안에서 통용되는 전문성을 넘어서 이게 사실 나오고 나면 시장과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B2C 사업을 한다던가 B2B 사업을 한다던가 하는 걸 통해서 결국 홀로 서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곧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작가님께서 이런 시기를 좀 두려워하시고 지금 회사에서 통용될 만한 전문성만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고 지금 자각하신 분들에게 좀 더 몇 가지 노하우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네.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뭐 정말 부지런한 분들은 퇴근하고 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운동도 하시고 뭐 어학학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 쭉 이어지는 경우도 사실 전 많이 못 봤습니다. 회식이 있고 야근이 있고 그러면 아무리 마음을 굳건히 먹고 그 자기 개발 계획을 이행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 회사 생활이라는 것,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에디드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고 뭔가를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밀리면서 결국 플러스 에디드 된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본질, 회사원이라는 본질만 남고 변화를 위해서 굳은 마음으로 선택했던 에디드 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뭔가 내가 전문성을 키우고 내 이름 값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싶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셔라. 그리고 정말 내가 가슴이 뛰고 이걸 하면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일을 찾아서 2년이고 3년이고 그 일에 모든 시간을 바쳐라. 실력을 촉적하고 자신을 알리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이전의 회사원이었던 나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문인으로서의 나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희생 없이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회사원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사실 요즘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들 보면 퇴사 컨텐츠가 정말 많아요. 네.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퇴사를 하거나 하면 이 생계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회사에서 나의 방향을 먼저 좀 찾고 그 다음에 퇴사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또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렇게 말씀드려도 퇴사 안 해요. 안 하죠. 현재 먹고 살아야 되고 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제 뭐 30대, 40대쯤 되신 분들이라면 가정도 있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렸던 도 바로 그 지점인 거고 결국은 내 필드가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이다. 다행히 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는 그 필드와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죠.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내 전문성도 같이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뭐 가슴 뛰고 행복감을 느끼는 분야 그 필드가 아니라면 이것은 정말로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회사 내에서 내가 원하는 분야로 일을 바꾼다거나 팀을 좀 교체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노력도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 나의 필드를 찾고 그렇죠. 거기서 전문성을 나아가다 보면 뭐 구조조정이나 퇴사라는 큰 파도가 와도 거기서 조금 서핑을 탈 수 있지 않을까. 네. 편하게 즐기면서. 그렇죠. 일단 필드를 찾으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안테나가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어떤 확신이 들면 모든 어떤 관심사가 그쪽으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마치 자석처럼.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든 아니면 어떤 술자리에서 어떤 선문 후배들과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책을 보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연계된 것들을 정보를 그 방향으로 다 모을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모아두는 거예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안테나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다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흐지부지한 상태. 즉 잘 되면 제너럴리스트로 끝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팟캐스트를 또 듣고 계실 우리 신입사원 분들이 지금까지 작가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을 때 이런 좀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직무가 현재 자신과 맞지 않을 때 인사팀이라던가 상사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잘 이야기를 드려서 좀 팀 이동이라던가 직무 이동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 좀 그런 노하우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자신이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분야, 적성에 맞는 분야의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그 일본의 경영자는 이런 얘기를 하셨죠. 당신이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맡을 확률이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결국엔 이 회사에서 내가 지금 맡고 싶은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도 별로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의 일이라는 게 어떤 카테고리는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기능 자체가. 마케팅이라고 해서 마케팅 업무를 막 전문적으로 막 그 마케팅 회사처럼 하는 그런 경우도 별로 없고 대부분 뭐 기획을 하고 뭐 실행을 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데 뭐 그렇지 않은 회사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저 일을 하고 싶어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도 많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적성이 어디에 맞는지는 일단 자기가 잘 알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숫자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수학을 너무 못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산이나 인건비나 재무회계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그건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서 할 수는 있죠. 숙련 수준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어찌어찌 뭐 엑셀도 다룰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긴 하지만 자신이 정말 원하고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 수준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내가 뭘 할 때 즐거운지는 자기가 잘 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누가 알아봐줘야 되느냐? 상사가 알아봐주면 좋겠지만 자기 자신도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부하 직원들이 그걸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상사가 얼마나 될까요? 결국 자기 자신이 잘 알고 그 부분을 자기 자신이 드러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당장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부정적인 생각이 더 크게 생길 수밖에 없죠. 제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정말로 영업에 관심이 있고 잘할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으로 계속 데리고 있었죠. 페이퍼워크 시키고 뭐 강의하고 이런 걸 시켰어요. 잘하긴 해요. 그런데 늘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영업이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과 일단 신뢰관계가 생겼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평가, 인식이 생겼으니까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다. 결국 이 사람이 잘하고 하고 싶은 분야로 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 있어요. 정말 괜찮은 상사라면. 그래서 3, 4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해에 영업직으로 보내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어떤 거를 잘하고 좋아하는지는 자기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표출을 해야 된다. 기분 나쁘지 않게. 저는 이것도 좋지만 이런 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인간적인 신뢰가 생겼을 때 자기 상사에게 자연스럽게 술자리나 이런 곳에서 틈나면 어필을 하시라.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을 경우엔 얼마든지 그 기회를 찾아서 보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직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는 결국 하나로 다 관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특히 고들직 부분에서 이게 결국 나의 감정을 알아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나를 알아야 나의 직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나를 좀 아는 거를 정말 이 작가님께서 강조하고 싶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대화 나누시면서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격이란 말이 중의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세 가지 직을 얘기했지만 신입으로서 뭐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새로 시작하는 것 뿐이잖아요. 새로운 회사에 첫 출근할 뿐인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함에 휩싸일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지나치게 기대를 가지고 나는 들어가자마자 프로젝트를 해야지 이럴 필요도 없다. TPO라고 하잖아요. Time, Place, Occasion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소와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치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눈치.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 눈치가 또 과해지면 의도가 보이고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직장 생활의 그 짬이라고 하잖아요. 짬이 쌓이신 분들의 눈에는 금방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잔머리 굴리 생각하지 말고 그 대신 눈치라는 거, 사회적인 눈치라는 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양극단에 서지 마라 결코. 이 양극단에 서서 하나의 굳어짐으로 자신을 맡기지 말고 열어라.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자체가 겸손이다. 그것들을 모두 지킨 상태에서 직격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또 작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분들에게도 큰 도움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저의 신입 시절이 떠오르면서 정말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도 이 작가님의 세 가지 고들직, 짤직, 직무직이라는 그 키워드로 직격하라 라는 걸 저도 오늘 꼭 명심하면서 오늘 팟캐스트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